불기 1564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이슈. 안녕하세요. 저는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BTN 불교TV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고 불교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태종과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을 출입하고 있는 하경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계종을 맡아서 취재하고 있는 이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행 포교단체를 취재하고 있는 윤호섭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계 복지와 군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 기자입니다. 네, 모처럼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국 이슈를 정리해 본다는 거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불기 1564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이슈.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으로 연등회가 취소된 지 40년 만에 연등회가 취소됐습니다.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윤 4월로 변경이 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겁니다. 이 소식은 이은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지난 3월 조계종을 비롯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30여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며 봉축 법요식을 비롯해서 연등회 등 봉축 일정을 한 달 뒤에 돌아오는 윤 4월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을 부득이하게 윤 4월인 5월로 변경하여 행사를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봉축 법요식을 연기하는 대신 부처님 오신 날 4월 30일 당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15,000여 사찰이 일제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윤 4월 5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 동안 불자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사찰이 발언의 장을 마련했던 겁니다.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연등회를 취소하는 거 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달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된 거죠? 네, 이 취소 결정은 연등회를 나흘 앞둔 시점에 발표할 만큼 전격적이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또 다시 한번 고조되던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령으로 연등회를 열지 못한 이후에 40년 만이었는데요. 1961년 4.19 혁명 그리고 서울의 봄으로 불리죠. 1979년 12.6 사건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이듬해까지 이어지면서 계엄령으로 또 한 차례 연등행렬이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1970년 서울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취소된 적이 또 있었지만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등회를 취소한 건 이때가 사실상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불교계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법회를 중단하고 불교계 최대 행사를 우리 스스로 전격 취소하는 등 불교계가 어떤 종교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불교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5월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령 때문에 열리지 못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합과 평화의 연등 형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한 달 연기와 또 연등의 취소뿐만 아니라 조계종 소임자 스님 5천여 명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두 기부해서 또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그리고 중앙종회의원, 본말사 소임자 스님 등 5천여 스님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법회 등 대중행사를 취소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을 폐쇄하기도 했었는데요.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선언했고 또 이것조차도 또 종교계 최초여서 의미가 더 컸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인터넷상에는 호국불교라는 말이 참 많이 떠돌았습니다. 불교의 호감도가 매우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불교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을까요? 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조계종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 낮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찰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영축총림 통도사는 하루 300여 명이던 내방객이 30명 내외로 90% 줄어들었고 재정은 전년 대비해서 60%에서 70%까지 감소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심 포교당이나 지역 암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덕분에 불교계가 온라인 수행 문화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서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법회가 활발해졌는데 이건 정준호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취재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이제 유튜브 법회에 관련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계사와 봉은사, 해인사, 월정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들에서 법회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신도들이 가정에서 실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BTN 불교TV도 전국 주요 사찰 법회를 집에서 편리하게 접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간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기도와 법회의 동참은 물론 축원도 자막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내보내서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채팅으로 소통도 할 수 있었고요. 한편 전국 100여 곳의 군 법당에서도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장병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법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로 신행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포교 문화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 초 각자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서 개별적으로 정진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기도 수행법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신도회 또한 오프라인 순례 대신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자와 온라인 수행바람이 안내자료 배포를 해서 집중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 달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2020 서울 붓다 페스티벌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치유를 위해서 조계사 일원에서 온택트로 2020 서울 붓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0만 수보리의 합창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된 행사였는데요. 최초의 비대면 온라인 신행 축제로 기획돼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됐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날마다 좋은 날과 BTN 불교TV는 전국 교구 본말사와 신행단체 등 전국 108곳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위축된 신행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집한 불자들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목스님의 집전에 따라서 40여 분간 금강경을 합송하며 수행의 열기를 발산했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전국의 불자들은 각자 카메라 앞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과 BTN 불교TV가 최초로 기획한 서울 붓다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새 신행 문화의 모범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 행사 사회는 제가 봤는데 온라인으로 전국 108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BTN 불교TV 유튜브가 구독자 30만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 정준호 기자가 계속 이어주시죠. 네, BTN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월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3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시사 보도 채널 제외하고서 종교 방송계에서는 이제 단독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BTN 유튜브 채널 시청 지속 시간이 일반 유튜브 채널 평균보다 3배 이상 길다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만 명을 단기간에 모았기 때문에 실버 버튼도 획득을 했는데요. 2019년 이제 지난해 7월이죠. 이후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분석됐습니다. 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코로나19 생활을 대처하고 있는 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 저는 지금 비로자나 국제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주지 자우 스님이 매주 일요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행복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법회는 3귀, 법문, 사홍서원까지 대면 법회의 순서를 그대로 진행해 법당을 랜선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비대면 법회지만 자우 스님은 실시간 댓글로 신도들과 소통하고 경전을 함께 독송하기도 합니다. 스님은 대면 법회를 봉행할 때보다 더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어디서든 법회에 참석할 수 있어 신도들의 신심이 더 깊어지고 온 가족이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스님의 법문을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스님 제가 법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집에서 뭐 아침 준비하면서 법회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법회가 좀 더 실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더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법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10명 정도가 참석하던 일요 행복 법회는 온라인 법회로 전환하자 매주 30명가량의 인원이 꾸준히 참석합니다. 일요 행복 법회 외에도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화엄경 사경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매일 4페이지씩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사경하고 결과를 밴드에 업로드해 공유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 사경한 내용을 스님이 강의하고 영상을 녹화해 밴드에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큰 제한이 있는 시기, 조용한 실내에서 사경을 하며 더욱 신심을 내고 부처님의 가피를 깨닫습니다. 혼자 하면 지치기 쉬운 사경도 밴드를 통해 다 함께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불자님들이나 아니면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떻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사경을 통해서 사경하면 시간도 많이 잘 가고 또 집중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또 사경하면서 동시에 가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사경 법회가 좀 많이 앞으로 퍼지면 좋겠어요. 온라인 법회의 한계에 따른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다 보니 스님과 신도 간 감정적인 교류가 힘들고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찰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법회로 새로운 신행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소통과 재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입니다. 강남 봉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재정의 해결을 위해 기도회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월 CMS 자동이체를 통해 기도비를 내면 사찰에서 봉행하는 기도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고 다양한 사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 스님이 특별 법문도 해 신도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사찰의 안정적 재정에도 기여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미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6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열고 온라인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스마트폰의 발달을 보면서 유튜브가 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현재 대관음사의 온라인 불교대학은 4만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법회와 수업이 어려워지자 불교대학은 지난 2월 입학식을 취소하고 신도들에게 우학 스님의 BTN 방영 강의를 시청하고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BTN 불교TV는 지난 7월 불교 5대 명절 백중을 맞아 최초로 백중 특별기도 입제를 생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초제부터 육제까지 매주 방송하고 마지막 특별기도도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보현정사 주지 석중스님의 한글 지장경 독경과 축원,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의 법문,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의 어배윤회 법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교계 분위기 가운데 불자들이 안방에서 신행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새로운 신행의 패러다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네, 현장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주제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상월선언 천막결사 회항과 행선으로 정신 계승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취재했던 정준호 기자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동안고 내내 자물쇠가 굳게 걸렸던 위례 상월선언 무문관이 90일 만이 지난 2월 7일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 종정리아 진제법원 대종사가 무문관에 들어서자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9명의 스님들이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소참 법문을 내렸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금일 모든 대중과 정야 무정들은 9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강도 정상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네, 9스님들은 난방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묵언하며 씻지도 않고 옷 한 벌로 정진했습니다. 하루 한 끼 공양만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루 14시간 이상 참선을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시무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은 모두 수척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맑은 모습이었습니다. 세간으로 돌아온 스님들의 첫 행보는 보시행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서 공양금으로 마스크 10,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여파로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자 봉은사를 방문해서 헌혈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진행했던 순례. 이 순례에 동참하면서 취재한 윤호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월 말 3일간 진행된 상월선언 인도 만행결사 예비 순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서 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호계원장 무상 스님 등 사부대 중 120여 명이 지난 7월 27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매일 하루 30km 정도 걸으면서 정진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예불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됐는데요. 순례 도중에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려서 순례단원들이 그 비를 맞아가며 온몸이 젖기도 했는데 그 뜨거운 결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몸에 젖어서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물집이 많이 잡힌 분들이 계셔서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밴드를 발바닥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고 걸었는데 3일간 정진을 마친 사부대중은 자자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소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천막결사에 이어 인도 만행결사까지 이어지는 발걸음이 한국 불교를 중흥시킬 것이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또 첫날 몸이 힘들 때는 내 몸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걷기 시작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무념무상으로 걸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번 겨울에 인도에 가서 만행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죠. 그래서 지난 10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총 511km 대장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진행 과정 그리고 의미까지 짚어주시죠. 네,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이어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두 번째 결사가 10월 7일 막을 올렸습니다.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저마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들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입제식에 임했는데요. 당시 고불문 낭독 영상을 보겠습니다.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신신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양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만행결사 국난극복 자비순례단은 신라불교 초전지와 낙단보 마애불상 등 한국불교 성지를 방문해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순례 기간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자비순례는 서울 봉은사에서 회향하면서 2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의해서 인도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지는 결사에 대해서 자승 스님이 직접 의미를 설명하시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달 학자들과 미래불교의 과제를 함께 모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은 결사가 신도와 출가자 감소, 열악한 재정 문제 등 한국 불교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 현실을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는 스님네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부대중 역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고 실천하며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모든 걸 걸고 성직자로서 뭔가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불교를 보여줌으로써 직접 몸으로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부대중이 각자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자는 뜻입니다. 네,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국난극복 자비순례에 이어서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나눔의 집입니다. 이 사안은 이은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눔의 집 논란, MBC PD 수첩 방송 이후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올해 5월에도 MBC PD 수첩이 불교를 도마 위에 또다시 올려놨습니다.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를 제목으로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조계종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자극적인 용어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한 왜곡된 방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종법에 따라 법인명에 조계종을 표기하고 있지만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조계종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이익을 괄치한 것처럼 주장한 거죠. 나눔의 집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1992년 갈 곳 없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조계종 스님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각고의 노력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호텔식 요양원이라는 발언만 집중적으로 강조했고요. 20여 년 할머니를 모시고 장례와 제사까지 모셨던 원행 스님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PD 수첩이 방송되자 다른 언론에서도 다양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후원금 횡령, 할머니 학대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네. 우리들한테 잘못한다고. 할머니한테 잘못한다고. 왜 잘못해야? 너무 잘해서 걱정이지. 다 잘해요. 한결같이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니까 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안 해야지. 신님들은 절대로 나무랄 것도 없고 그 밑에 그 여자들 그 선생들 하는 일도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께서 직접 요청해서 BTN과 단독으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학대는커녕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스님들과 함께했던 나눔의 집 생활을 설명하기도 하셨고 당시 부원장으로 계셨던 스님까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부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스님들 때문에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사실과 다른 이런 제보들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님과 보호사들을 비난하는 일부 제보자들에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나눔의 집 논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이사장 월주 스님과 성호 스님 등 스님 이사 5명에게 해임 결정을 사전 통지하고 2차례 청문회를 거쳐서 2달 만인 12월 18일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청문회가 진행될 때만 해도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는데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전문가는 횡령이나 배임, 학대 등 이사 개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다수의 이사를 한데 묶어서 해임한다면 법적 다툼에 가서는 경기도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법인 측은 운영과 관리 미숙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법령과 지침을 숙지해서 충실히 지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도 부당한 해임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제보자들이 여러 협상안을 제안했고 법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법인 측이 직접 광주시 등의 조사와 감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관할청의 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주장처럼 횡령이나 배임 등 심각한 범법 행위는 없다고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도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고 사실 쉼터도 아니면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치유와 증언 그리고 후대에 대한 교육까지도 도맡아왔던 불교계의 이런 노력까지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눔의 집 논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별 이슈입니다. 먼저 조계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이 올해 7월부터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첫 달 83%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할 정도로 동참률이 높았었는데요.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스님이라면 이제 매월 본인 부담금을 내야지만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하고 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000원이고요. 6년 이상의 스님은 월 1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시행 첫 달 분황 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가운데 83%, 8,225명이 신청을 완료했고요. 이 가운데 80.68%, 8,006명이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스님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기본부담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승려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마련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조계종 최대 신도단체 중앙신도회 새 회장이 선출이 됐죠. 맞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주윤식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주 회장은 중앙신도회 65년 역사상 최초의 교구 신도회장 출신인데요. 직지사가 2017년 승려복지회를 창립하고 교구 스님들을 위한 승려복지를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스님들 노후만큼은 우리가 책임지자고 제안하며 승보공양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여 명을 모집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주 회장은요. 취임사에서 행복바람이 캠페인이 불교 사회 공헌 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대 회장단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취임식 후에는 곧바로 21일간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12.7 법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신군부가 군경을 동원해서 전국 사찰에 난입을 했었는데요. 스님들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해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나가 있는 이석호 기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호 기자.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앞에는 이렇게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1980년 10월 국가 권력에 의해 고문과 폭행을 당했던 한국불교 역사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로 40년이 흘렀지만 명확한 진실규명은 물론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세력은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으로 한국불교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출범을 앞두고 신군부 지지 성명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교계를 탄압한 것입니다.
당시 불교계 인사 1,770여 명이 강제로 연행돼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스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승려들 비위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간첩들이 많이 숨어 있다, 뭐 싸웠단다 이런 핑계를 하고 막 총칼 들고 갑자기 예불 하고 있는데 뭐다 절 주변을 와서 그냥 총구를 들어대고 군합발로 그냥 뭐 신발을 벗고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와 불교계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제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년 지난 적이고 10년에서 반세기가 넘는데 거기 감출 게 뭐 있으며 우리 아픈 부분 있으면 아픈 부분대로 내놓고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계종은 12.7 범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적 인식 확산과 관심을 모으는 한편 기념관 건립 등의 추념 사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범난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건 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범난의 진실을 밝히는 건 역시 시효가 없고 명확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 봉원사에 12.7 범난 기념관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12.7 범난을 추념한다는 대의를 중시하여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8년 특별법 제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범난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범난 피해 생존자는 이제 5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 또한 77세로 대부분 고령이어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불교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네, 12.7 범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종단의 올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태종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 한 해외 언론에서 표지 그림으로 2020에다가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한 사진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2020년은 지워버리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여러 종단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행사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태종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개산 75년이 되는 총본산 단양 구인사도 처음으로 산문을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단 행사 때마다 전국의 신도 5천 명에서 10,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구인사였는데요. 관광객들의 출입을 폐쇄하고 신도들의 출입도 상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대규모 종단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전태종과 북한의 조불련 간에 공동으로 복원한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이었습니다. 남북이 합동으로 대각국사 합동다례제를 영통사와 남측에서 이제 봉행을 해왔었는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6년부터 이 합동다례제가 단절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합동다례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사찰에서 이 기념 세미나나 사진전을 통해서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하는 단촐한 행사들로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야속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밀교종단인 진각종 올해 새 통리원장이 선출됐죠. 선출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각종의 제31대 통리원장에 도진정사가 선출이 됐는데요. 한 차례 통리원장 선출이 무산되고 두 번째 다시 선출이 되는 그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이제 425회 중앙종회를 열고 이제 도진정사가 제31대 통리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날 425회 임시종의회에서 통리원장과 함께 제37대 현정원장 그리고 제14대 교육원장도 함께 선출이 됐는데요. 현정원장에는 전 통리원장이었던 혜성정사가 또 교육원장에는 포항교구청장인 효명정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관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일 관계 경색까지 참 아쉬움이 많은 중단인 것 같습니다. 어떻나요? 네, 관음종이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도 종단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었던 것들이 막히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관음종은 특히 이제 일본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위령제를 매년 우베시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역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서 석탄을 캐던 조선인 징용자 136명과 또 이들을 감독하던 일본인 47명 이렇게 해서 1942년 갱도가 무너지면서 수당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음종은 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년 위령제를 진행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수몰렸던 유해들을 발굴을 하고 또 조선인 징용자들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종단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 내부에서는 또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2년여에 걸쳐서 소위 경전인 묘법 연화경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또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태고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고종은 올해 전 종정 해초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고요. 또 새 종정으로 지어 대종사가 추대가 됐습니다. 네, 태고종 전 종정 해초 대종사가 지난 8월 순천 서남사에서 범납 75년 세수 8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고종 20세 종정에는 지어 대종사가 또 추대가 됐습니다. 지어 대종사는 1956년 서남사에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1962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를 했는데요. 서남사 주지와 태고종 중앙선원장, 서남사 부방장을 거쳐서 1979년 금둔사를 복원해 조실로 주석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각종과 함께 한국불교 양대 밀교 종단인 총지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년 창종 5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총지종은 진각종과 함께 우리나라 밀교의 양대 종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지종은 원정 대성사가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1972년 총지종을 창종을 했습니다. 내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원정 대성사의 유흥과 정신을 기리는 일대기 편찬과 또 종조의 새로운 진영 조성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대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정 대성사 부친인 송기현 선생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좀 뒤늦게 확인이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종단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들이 확인된 것에 좀 반기는 입장입니다. 네, 의미 있는 기록들이네요. 네, 이번에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기념 행사는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죠. 네, 12대 전국 비구니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은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기념식과 또 나눔 행사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한편 이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께서 20년간 노후된 이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의 정비를 위해서 또 전포 포교를 위해서 1억 원을 기탁하는 그렇게 회척을 해서 또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사철음식연구소장인 선재 스님의 약성김치로 또 코로나19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최근에 발표된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 정리해서 이동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보도국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이동근 기자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불교계 최대 이슈였던 연등회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연등회가 마침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간 축제로 출발해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등회가 지닌 화합과 위기 극복은 핵심 본질로 주목받았는데요. 매해 종교와 세대를 초월한 행진으로 기쁨과 행복은 물론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응집의 장으로 발돋움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 시대를 거듭하며 발전한 연등회의 포용성은 인도와 중국, 스리랑카 등 각국의 참여를 낳으며 공동체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연등회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보여주며 사회 단합에 기여했고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연등회 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유네스코 회의 중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연등회 등재의 기쁨을 표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1500년의 역사가 담긴 연등회는 종교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화두를 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기 551년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열린 것으로 알려진 연등회는 국가적 행사로 고려 당시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를 통해 후대 왕들도 반드시 연등회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과 함께 숭유 억불 정책으로 국가 중앙의 연등회는 사실상 폐지되며 민간 차원의 소규모 행사가 지속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1955년 조계사 부근의 제등 행렬을 필두로 불교문화마당과 어울림마당, 회양한마당 등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는 개국 당해인 1995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법회와 제등 행렬을 생중계하며 역사를 함께해왔는데요.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가 전 세계에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연등회가 등재된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와 우애의 그러한 놀이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더욱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연등회와 더불어 지난 4월 경전을 옮겨 쓰는 장인인 사경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김경호 씨가 해당 종목의 첫 보유자로 인정된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경은 0.1mm의 섬세한 예술로 부처님 가르침과 일심 수행의 결정체로 불리는데요. 사경장 첫 보유자인 김경호 씨는 40여 년간 사경 작업에 몰두해온 장인으로 경전과 유물을 통해 사경의 재료와 형식, 내용 등을 집중 연구하며 사경의 대중화와 가치를 격상시킨 독보적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사실은 너무나 크죠. 왜냐하면 그 고려시대에 중국에 역수출했고 불교 전래국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그 고려 사경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얼어붙은 불교 문화계에 생동감을 일으킨 연등회와 사경이 각종 전시와 강연 등으로 활용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디 내년에는 바이러스 종식으로 인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불교 문화의 꽃이 성대하게 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불교계 주요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불기 2564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이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내년에는 보다 더 흥겨운 내용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TN 뉴스도 더욱더 발빠르고 깊이 있는 보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BTN 뉴스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